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이경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계 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시민교육은 어떻게 출발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인류는 많은 반성을 합니다. 서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죽임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반성이었습니다. 그 출발로 유엔에서는 유네스코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제 모두를 위한 교육 2000년도에 Education for All이라는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모든 어린이는 학교를 다녀야 한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전 아동의 복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 또 양질의 무상 초등 의무 교육을 달성하는 일, 생활기술 훈련과 교육의 증진, 성인 문해교육, 그리고 교육 성평등 달성, 교육의 질 향상 이런 주제로 모두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이라는 것을 2012년에 발표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주도를 해서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글로벌 에듀케이션 퍼스트 이니셔티브라는, 그래서 줄여서 JEP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 아동의 취약을 달성해야 한다. 앞에서 봤던 모든 어린이는 학교를 가야 한다라고는 같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 교육의 질 향상, 교육의 양과 함께 질도 향상해서 여건을 확보하는 작업이겠죠. 세 번째는 세계 시민 의식의 함양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세계 시민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구상했습니다. 이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세계 시민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줄여서 GCED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 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세계화 시대, 즉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람과 장소의 상호 의존이 전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곳, 나와 다른 사람들 모두가 상호 의존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현존하는 세계적인 난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세계 시민교육에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람과 장소, 상호의존 정대가 어떻게 되는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소위 소통이 발전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소통을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사람들이 상호 의존이 증가하면서 민간 영역, 시민사회, 거버넌스 등이 조직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또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등장하고 반드시 여기서 지역과 세계를 동시에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행동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또 세계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등장하면서 이주가 증가합니다. 또 그 이주의 결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사회지만 또 한편으로 지역의 사회를 함께 맞물려가는 이런 글로컬라이즈드 소사이어티라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것인가, 그걸 가르치는 세계 시민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현존하는 세계적 난제가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긴장과 갈등은 여전히 세계화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지구적 협력, 협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계적 난제는 지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집단적 지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시민교육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라고 보겠죠. 그러면 세계 시민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시민입니다.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옥스팜에서는 세계 시민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잘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책임감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계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끊임없이 변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희가 세계 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계 시민 의식을 갖겠죠. 그래서 이 세계 시민 의식은 어떤 건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 국가를 넘어서 초국가적인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갖는 것을 저희가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물론 세계 시민 의식을 갖고 있고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법적 지위가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의 연대감, 집단적 정체감은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세계 차원의 스스로 그 문제에 책임감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소속감도 함께 나누면서 인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성이 바로 세계 시민 의식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세상, 더 나은 세상, 미래를 위해서 서로 행동하고 참여해서 결국 우리 인류가 인권, 민주주의, 정의, 비차별, 다양성, 지속 가능성 이것을 존중하고 실천하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세계 시민의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 시민교육을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분류한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죠. 세계 시민교육. 또 하나는 비판적 세계 시민교육이 되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크게 나눈다면 우리가 자유주의적 세계 시민교육은 어떤 건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가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가난한 곳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가난은 개발이 부족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그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타자를 위해서 내가 선의를 베풀고 나눔을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이런 일들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 사고가 있습니다.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려는 도덕적인 사고죠. 여기는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 능력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부 행위를 한다든가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서 돕는 행위들은 바로 자유주의적 세계 시민교육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판적 세계 시민교육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가난할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불평등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또 정의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체제로 해서 어떤 사람은 이익을 많이 얻고 어떤 나라는 또 이익을 많이 얻고 어떤 집단과 나라는 이익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 정신은 그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는 가난한 나라에서 타자를 향한 책무성을 강조합니다. 타자를 위한 게 아니라 타자를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치적, 윤리적인 토대를 가지고 이런 불평등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작업들. 이게 이제 비판적 세계 시민교육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자유적 세계 시민교육은 개인적인 그 책무성을 강조한다면 비판적 세계 시민교육은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는 집단적인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계 시민교육이나 세계 시민은 어떤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식 정보와 비판적 문해를 갖춘 사람, 또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의 영역들은 크게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본다면 인권교육, 문화다양성교육, 지속가능 발전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이런 분야들이 주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조화로운 세계, 또 아름다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교육이 바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조화로운 세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은 바로 아름다운 우리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이걸 통해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곧 세계 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